창업자들 누구나 사업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사업 위기, 실패, 재도전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세션입니다. 스프러너 조동인 대표님과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실 녹트 리서치 김소정 대표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라 세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세션 진행을 맡은 녹트 리서치의 김소정입니다. 저희 녹트 리서치는 수면 문제를 영양학적 관점으로 해결하고 있는 웰니스 스타트업인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잠에 들기 좀 어려우시거나 자주 깨시거나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드실 때는 녹트 리서치를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용기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많은 창업자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또 실패를 해야만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요. 특히 아마 이 테마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조동인 대표님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조동인 대표님은 대학생 시절부터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지금은 극초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스프러너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대표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업의 생생한 현실과 또 값진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소개받은 스프러너 대표 조동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초기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 조동인 대표님과 저는 친구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조동인 대표님이 처음에 창업을 하셨고 어떤 시련과 또 이제 행복한 순간들을 맛보고 오셨는지를 너무 옆에서 잘 지켜봤는데요. 대학교 대학생 때 첫 창업을 시작하셨어요. 사실 대학생 때 창업을 하기 쉽지 않은데 이때 창업을 결정하게 된 어떤 이유, 그 결심이 좀 궁금합니다. 완전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긴 한데요. 창업은 오래전부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막상 그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집에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와가지고 대학원 진학보다는 곧바로 그 뒷단에 하려고 했던 창업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침 제가 전공하고 있던 게 전기공학이었는데 제가 배운 작은 기술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뭔가 메시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빨리 해야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와서야 말이 쉽지 실패할까봐 그 두려움도 컸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없으셨는지. 너무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그때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그때는 실패에 대한 걱정보다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기억에 남는 나의 첫 실패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첫 실패를 얘기하려면 실패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정의가 조금씩 바뀌고 해석도 달라지곤 하는데 저의 정의는 그 실패는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실패했다라고 말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품 서비스 기준으로 그걸 내가 중단하기로 마음먹었을 때가 스타트업의 실패라고 보고요. 첫 실패는 창업 1년 후에 왔었어요. 네. 어떻게 왔었나요? 제가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 서비스를. 제품이 시장에 반응이 별로 없고 내가 생각했던 가설들이 전혀 맞지 않음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그 실패를 마주했을 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그때 뭐 감정이나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기억이 좀 잘 나요. 그 감정 자체는. 특히 요즘 사람들도 그 SNS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창업자들 특히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페이스북 많이 썼었는데
창업하기 전부터 하고 있는 내내 SNS에 저의 활동 그리고 활약들 열심히 PR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실패 딱 결정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숨고 싶고 계정을 삭제하고 싶을 정도로 네, 민망한 거죠. 네,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떤 거였는지도 궁금해요. 어쨌든 학생 때 창업했으니까 20대 때 창업이고 그때 창업은 실패에 대한 고통보다는 어떤 두려움이 더 컸냐면 혹시 이번 실패 때문에 다음 도전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사실. 다행히도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조금씩 실패에 대한 우리 인식을 좀 바꾸자는 메시지도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뭐 예를 들면 창업진흥원에서도 갑자기 2016년쯤부터 뭐 창업도약 패키지라든지 뭐 제도전 창업 패키지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의 변화도 이제 있으면서 저의 그 두려움을 조금씩 걷어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실패를 딱 마주하고 바로 다음에 처음으로 했던 어떤 액션? 한 일이 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솔직히 첫 실패는 직후에 좀 술을 좀 많이 마셨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실패를 좀 거듭하면서 그 느꼈던 게 그럴 시간조차도 없더라고요. 빠르게 회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기억에 남는 마지막 실패의 직후에는 제가 뭘 했냐면 제가 그 한 1, 2년 동안 또 그 진행했던 서비스의 그 결과들을 다른 창업자들도 빨리 볼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자료로 만들어서 그 뭐 대전의 모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강의를 듣던 분들이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이 서비스가 지금 워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료를 제가 선언하는 강의를 했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니까 속이 좀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의 종료를 알리는 일을 굳이 한 이유가 뭐예요? 어, 한 스타트업의 대표로서의 어떤 그 제 역할과 기능도 있겠지만 이 생태계의 어느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좀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도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시행착오는 다른 창업자나 후배 창업자분들이 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좀 동기부여가 좀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자료를 잘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이 좀 이어져서 혹시 지금 이 엑셀러레이터로서 전향을 하시게 된 걸까요? 맞아요. 사실 저는 일단 전공이 아까 전기공학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공학 베이스로 계속 창업해 오면서 제가 속해 있는 인더스트리에서만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뭔가를 만들어 보고 하는 작업들 그리고 그 시장 경험하는 것들이 재미있었지만 또 다른 창업자들을 도울 때 정말 수많은 기술과 분야 시장들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사실 좀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나의 어떤 그 기여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도 나의 쓰임이 이 사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어, 그러면 엑셀러레이터로서의 나와 그 창업자로서의 나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게 가장 좀 큰 차이점으로 느껴지는지도 궁금해요. 네. 어려운 질문 같아요. 제가 네. 좀 갑작스럽게 여기에 없는 질문을 드린 거라. 어, 음, 사실 엑셀러레이터의 그 정확한 전환은 작년 2월에 했었는데 그 전부터 이미 준비는 오래도록 해왔었어요. 근데 엑셀러레이터 대표로서의 저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일상의 업무 우선순위가 우리 포트폴리오나 육성 기업의 이슈들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저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강력한 예, 높이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계산적이지 않아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솔직히 이슈들이 전부 다 메이저하진 않아요. 마이너한 이슈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이너한 이슈들이더라도 그 팀에게는 메이저한 이슈라고 느낄 수 있다 보니 거기에 많은 감정을 이입하려고 노력해요. 네.
그러면 지금 엑셀러레이터로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창업자분들을 뵐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을 뵈면서 공통적으로 이것만은 꼭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메시지 자체가 그 주변 분들과의 의견이랑 달라서 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강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데, 제가 지금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초기 창업자분들을 만나면 거의 대다수가 뭘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준비하는 내용이 본인의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이기보다 그 정부가 스케줄링 해놓은 창업 지원 사업을 언제 무엇을 받을지에 많이 포커싱 되어 있는 게 많이 와닿아요. 이거는 제 멘티들에게도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주제인데, 좀 심할 정도로 거의 다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당장 뭐 어제 만난 분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의 회사는 각자의 시계가 있고, 그 시계에 맞춰서 그 정부 지원 사업이 타이밍이 맞으면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정부 지원 사업 스케줄에 맞춰서 사업자 등록 시기, 즉 법인의 출생 연월일을 조작하는 거죠. 일종의 지연시키는 거죠. 실질적인 사업을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지원 사업의 당락을 좌우하는 그 이슈들을 더 컨트롤하는 느낌?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지 스프러너가 육성하는 팀들은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 스케줄이랑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 이 집은 테마가 실패를 하지만은 빠르게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지만은 그래도 실패를 줄이면 좋잖아요. 그러면 창업자가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터로서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지 경험에 비추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에 그 엑셀러레이터가 들어온 지가 아직 1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창업 기획자라고 부르죠. 법적인 명칭으로는. 전국에 대략 지금 480개 정도? 500개는 안 되고 아직 최근에 보니까 400개 후반 정도 나왔더라고요. 정말 많은 엑셀러레이터가 있지만 그 중에 진정으로 그 창업자들의 씬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플레이하는 엑셀러레이터는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잡은 거고 이것도. 그래서 이 엑셀러레이터의 존재가 모든 창업 생태계 스타트업에게 혜택으로 적용되기에는 좀 모수가 좀 작다 생각해 보면, 그러면 바꿔 말하면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은 엑셀러레이팅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면 한번 내가 만약에 엑셀러레이팅을 받지 않고 있는 팀이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엑셀러레이팅을 받고 있는 팀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일들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스타일은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그 초기 단계에 있는 팀일수록 그 의사결정의 가치가 너무 커요. 너무 크고, 특히나 뭐 아까 정부 지원 사업 얘기를 잠깐 했는데, 보통 뭐 수천만 원에서 크게는 막 1억, 팁스 같은 경우에는 수억 원이 지원되잖아요. 근데 그때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겁게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에 쫓겨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볼 수 있는 오류들이, 외주용 역사를 선정하는데 외주용 역사를 단 한 번의 소개를 받고 단 한 번의 미팅을 받고 단 한 번의 견적으로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여기 여성분들도 좀 많으신데 올리브영 들어가서 내가 제품 살 때 그냥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브랜드가 있지 않은 이상 한번 가서 비교도 해보고 시험 사용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고르잖아요. 근데 그 수천만 원이나 하는 그 계약에 있어서는 그런 고민 과정이 생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안타깝고, 그거는 저희가 육성하는 기업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깊게 관여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사례도 어떻게 보면 엑셀러레이터의 도움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받은 한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도 혹시 직접 이런 도움을 주었는데 굉장히 뭐 비포 애프터가 크게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이건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뿌듯한 그런 도움을 주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기억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뭐 사실 모든 팀의 사례가 다 소중하고 한 장면 한 장면
담을 수만 있다면 다 아카이빙 하고 싶은데 뭐 그럴 순 없죠. 기본적으로 그 주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아까 그런 계약건에 관련된 의사결정, 그리고 HR 관련된 의사결정이 있어요. 참고로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혹시 대표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원과의 문제인가요? 제가 여기- 겪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팀원과의 어떤 문제에서 굉장히 그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팀원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리더로서 이제 이끌어야 되고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건 맞는데, 반대로 우리 팀원이 팀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직원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죠.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해고라는 개념이 없어요. 해고는 없어요. 권고사직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그 나쁜 영향을 준 팀원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조직과의 핏이 좀 안 맞았던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보통 그런 팀의 그런 멤버들에게는 원원원을 이제 제가 직접 제공하고요. 그리고 나서 퇴사 플랜이라든지 이직 플랜을 같이 설계해줘요. 그래서 그 분쟁 하나를 줄이는 거죠. 예. 그런 사례가 하나 떠오르네요. 일단은. 근데 정말 저도 이제 녹트 리서치를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문제가 가장 어렵다라는 거를 너무 이제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조동인 대표님 같은 분이 함께 논의를 해주시고 같이 해결해 주시면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사실 여러분들의 좀 경험이나 의견도 궁금해서 좀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앉아 계신 의자 아래쪽에 보시면 두 개의 색깔 봉이 있습니다. 빨간 색깔 그리고 파란 색깔이 있는데요. OX 질문을 드릴 거예요. 파란색은 O 그리고 빨간색은 X인데요.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의 의견도 듣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창업자분들이 새로운 준비를 할 때 성공을 해야 한다는 굉장히 큰 압박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 돼, 저렇게 해서 성공해야 돼 이런 성공 전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창업 교육을 할 때 이런 성공 전략에 더 몰입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실패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공에 대한 이야기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실패를 알아야 피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누르시고 이렇게 흔들어 줘보세요. 하나, 둘, 셋. 압도적으로. 빨간색이 확실히 많네요. 근데 파란색도 중간중간에 있으신데 혹시 빨간색 드신 분 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러면 조동인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다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특히 네. 파란색 드신 분들께 좀 더 인터뷰해보고 싶긴 한데 사실 그 창업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막 자리 잡혀가고 있고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커리큘럼 안에 항상 기업가 정신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것을 교육 커리큘럼에 담아야 되냐 했을 때 꼭 교육에 담진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실패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가 왜 교육 과정에서 빠졌을까 보면 마케팅이든 HR이든 또는 뭐 제품에 대한 프로토타이핑이든 그런 과정 하나하나에 이제 기업가 정신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또 요즘 린 스타트업도 많이 사라졌죠. 다 이제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해서 뭔가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제언을 드리고요. 네, 있어야 한다 쪽으로 한 표를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그래서인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통해서도 많은 창업가분들이 여러분들은 이런 실패 아니면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본인의 경험담을 확실히 이제 점점 더 많이 나누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저희 이 주제인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일어서기의 핵심 전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씀드리면 참 좋을 텐데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빠르게 실패하길 바라는 마음은 전혀 없고요. 절대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같이 전략을 설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에 대해서 언제든지 당당히 마주할 수 있는 그 마인드셋이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창업자분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요즘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이런 멘트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뭐 불만쟁이에요. 세상에 뭐 불만 많아 보이기도 하고 어느 순간 보면. 근데 실제로 스타트업의 대표가 힘든 건 어느 부분이냐면, 방금 뭔가를 망쳤는데 또 다시 아무렇지 않게 해야 되는 그 상황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웬만한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좀 큰 의사결정을 실패했을 때, 뭐 어떤 프로젝트를 크게 런칭했는데 대표가 보기엔 실패했다고 느껴졌고, 이거를 팀원들에게 인정하고 공유하는 순간 처참하죠. 근데 삼자 시선으로 봤을 때는 처참하고 슬프고 또 걱정되는 거는 비즈니스에 아무 연관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냉정하지만 결국 우린 빨리 다음 의사결정이 뭐가 좋을지 중요할지를 살펴보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 마음가짐,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실패를 마주하더라도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그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창업을 하신 분들 계실까요? 많으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혹시 이제 저희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창업자분들께 좀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모더레이터님께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꼭 그 드리고 싶은 이 짧은 30분 안에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기 어렵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창업자들은 이고가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아마 그렇다 보니까 비전을 세울 수 있고 이 스타트업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강한 이고가 오히려 나의 부족한 점을 가리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신 경향이 셀수록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부족한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학생 창업, 그리고 직장인 창업, 그리고 시니어, 은퇴하고 하는 창업, 이 세 단계로 봤을 때 그 각자는 각자가 가진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텐데, 그 약점에 대한 보완을 주변의 사람들로 채우려는 시도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엑셀러레이터가 뭘 해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중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람 소개예요. 이 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을까? 혹시 모른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리서치해야 될까? 혹시 여기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또 한번 설명을 또 드려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최근에 그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경쟁사가 한국에 없고 해외에만 있는 기업이 있었어요. 한국 스타트업인데 자기들 경쟁사가 네덜란드에 있고 뉴질랜드에 있었어요. 근데 그 팀에서 조언을 해줄 사람이 국내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사업적으로. 그래서 멘토인 저희 입장에서도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계에 온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경쟁사에 다니던 분들을 리서치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숨어 계실까? 특히 링크드인이 되게 많이 도움됐는데요. 그 회사에 재직했던 사람, 뭐 또는 뭐 그 회사와 뭐 일을 했던 사람들 찾아내서 다 연락했어요. 메시지도 보내보고요. 대부분 답장이 안 왔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있던 경쟁사의 대표가 올해 1월에 퇴사를 한 거예요. 와, 너무 전 나이스하다고 생각했어요.
2분만 답장 오면 다 끝났다. 실제로 여러 방면으로 컨택을 드렸는데 결국 2달 전에 메시지에 응답을 하셨고,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 포트폴리오 회사 이름 오픈 안 하고 차근차근 이제 그 빌드업을 해서, 저는 엑셀러레이터고 제가 정말 애정하는 팀이 있는데 이 팀에 자문을 해줄 수 있냐, 대신 비밀로 하겠다 했더니 수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에 계시는 우리 대표님이 저희 포트폴리오 대표님의 자문을 해주고 계세요, 온라인으로. 정말 빠르게 다시 일어난 사례네요. 일단 진짜 오늘 이 주제와 사실 가장 좀 잘 맞는 사례가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아마 이 밖에도 이제 조동인 대표님께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백스테이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이 바로 저희의 백스테이지인데요. 저희의 이 세션이 끝난 후에 백스테이지로 오시면 조동인 대표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시니까요. 끝나고 저쪽에 한번 들려서 같이 이야기 나누실 수 있게끔 시간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동인 대표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영감을 받았는데요.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기가 단순히 시도하고 뭐 다시 하고 그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많은 그 성장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게 되었습니다. 창업의 길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지만 오늘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더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도전의 성공을 응원하면서 컴업 2024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